자, 그러면은 이제 또 2강 쪽에서 우리 중개대상물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일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모르시면 정말 안 되겠죠. 앞으로 이제 실무 가서 어떤 물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물건이 있어야 이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은 뭐다. 그리고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시행령 쪽에서는 그냥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근데 지금은 아주 넓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재산권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넓게, 앞으로는 좀 더 넓혀줄 수 있을 겁니다. 재산권 해서 이제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세 개를 정해놨지만 재산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3조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재정 목적일 거고, 두 번째는 용어정 이고개입니다. 용어정은 아까 1강에서 봤을 거고 한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3조가 바로 여기 중개대상물.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 법에다가 정해놨고요. 나머지는 시행령에다 정해놨습니다. 임목은 거의 중개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무, 등기까지 한 나무를, 그냥 나무는 수목입니다. 등기까지 한 나무를 임목, 개론 등에서도 배울 겁니다. 민법 등에서도 배울 겁니다. 등기까지 한 나무, 거기도 중개사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라고 해서 이제 중개 잘 안 하는 것은 어디다가 시행령에서, 그 정도는 안 나오겠지만요. 법에서 중개사무를 다 정하고 있다? 아니다. 그입니다. 토지 건물만 그 밖에 정착물만, 그입니다. 토지 정착물만. 그리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해놓고 건축물 말고는 또 없어요. 그입니다. 개인 또 더 있는 것처럼 조금 좀 암시를 해놨지만은 그냥 토지 건축물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법에, 나머지는 어디요? 시행령. 자, 시행령. 국토교통부령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나머지 중개 잘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시행령에다가 넘겨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에서 정말 토지하고 건축물에서 다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이제 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 문제감으로 거의 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꼭 토지하고 건축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돼 있는 공간인데 매일같이 정말 토지 밟고 다닐 겁니다. 토지, 정말 토지가 중요할 겁니다. 토지 없으면 이런 건물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토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또 매일같이 보면은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정말 땅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막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토지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공장재단도 있고 광업재단도 있다는 겁니다. 땅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의 성격도 우리 개론에서 뭐 부증성이네, 부동성이네, 뭐 연속성이네, 뭐 인접성이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뭐 개별성이 뭐고.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서도 개론에서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성격을 알아야 적입니다. 괜히 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2강에 아까 용어보다 약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게 중개대상물입니다. 딱 한 문제만 내라 그럼 중개대상물 낼 겁니다. 자, 중개대상물로, 중개대상물 삼는 물건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입니다. 토지, 건축물, 거기서 정말 다 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를 먼저 한번 내용 보실까요? 자, 토지는 이제 뭐 지하수, 온천수, 대토권 이런 게 되냐 안 되냐, 그런 쪽으로 조금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광물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들을 잘 점검해 놓으시면 여기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과목은 거의 응용하지 않고요. 그냥 개론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뭐 우리 토지를 한번 볼까요? 뭐 지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 토지는 하나의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사람이 조각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각적으로 막 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필로서 하면서 뭐 지번은 어떻게 부여되고 등기법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막 배우잖아요. 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뭐 크게 적게. 자, 한 필이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쪼개기 나름이네요. 여기입니다. 등록이 그냥 단일 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뭐 1번지가 2번지가 될 거고 3번지가 될 거고, 뭐 9번이 붙으면 뭐 3의 1도 될 거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자, 연속되어 있는 공간을 쪼갰다는 겁니다. 쪼갰다. 그입니다. 첫 번째, 먼저 등록을 먼저 하게 돼 있고요. 근데 등록은 시나, 여기다 괜히 또 등기속으로 말하는데 안 됩니다. 시군구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등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네요. 그려놨네요. 지적도로 그려놨네요. 입니다. 자세하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등록해놨네요. 이런 게 바로 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은 토지대장, 임야 같으면 임야대장,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다 배우실 겁니다. 공시법에서 교수님이 알려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등록한 후에 뭘 한다고요? 여기 이제 등기.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아직도 등기부등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용어가 너무 익숙하니까 아직도 그냥 등기부등본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뭐라고요? 원래는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 자, 등기사항을 뭐한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해서 뭐 여기다 전부도 쓰긴 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표제부가 있네요. 입니다. 자, 표제부는 토지를 뭐한 거? 표시한 거입니다. 표제부. 자, 표제부는 표시를 한 거고요. 입니다. 소재 면적입니다. 그리고 갑구. 갑구에는 누구 있을까요?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갑구.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뗄 때 열람에 700원, 그다음 발급에 1,000원 들겠네요. 실비 주세요. 입니다. 아까 중개부서 보셨네요. 입니다. 갑구에 소유권자가 나올 거고요. 울구. 소유권만 갑구에 몰아놓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건은 그럼 담보 물건, 용의 물건 여기 있겠네요. 제한 물건. 정말 소유권을 제한시키잖아요. 꼼짝마. 소유권자도 꼼짝마로. 입니다. 너는 뭐 돈 받았잖아. 입니다. 뭐 치료, 사용료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겁니다. 제한 물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가 돼 있을까요? 등기 돼 있겠죠. 입니다. 정말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에는 용익 물건.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 교수님 자세히 또 알려드릴 겁니다. 담보 물건, 용익 물건, 담보 물건이 바로 제한 물건. 사이좋게 용익 물건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담보 물건도 또 사이좋게 3개입니다. 뭐 질권은 배우지도 않을 건데 동산이니까 우리 중개사물도 아니고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담보 물건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특별한 법에서 담보 가등기 또는 매도 담보 이런 것들 이제 양도 담보 등을 배우시긴 할 겁니다. 또 뭐 법정지상권도 나중에 배울 거고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물건이요.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제한 물건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3번째 우리 토지에서는 대토권. 정말 우리 대토권은 꼭 우리 시험 문제 감으로 안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토권. 토지로 대신하겠다입니다. 택지 개발 지분 내에서 자,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땅 그리고 집 다 잃어버리네요. 그러면 토지로 대신 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대토 그럽니다. A 토지 없애고 나서 B 토지로 오게 됩니다. 그게 대토권입니다. 자, 대토권. 자,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는 중개대상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꾸 굴러다니면 투기만 발생하니까 입니다. 국가가 좀 아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투기 그렇게 나올 겁니다. 요건 뭐가 된다 안 된다 중개가 되냐고 안 되냐고 뭐 내용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잔뜩 써줍니다. 그거 계속 그냥 읽어보시고 거기다가 또 별표하시고 밑줄 긋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레월 다 가요. 공법은 언제 푸시려고 이렇게 여유 부리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시간 없으면 3번으로 쭉 찍으면 맞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 대상이 여기는 아니다.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토권. 그다음 이제 4번째가 이제 무슨 하천, 국가 거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뭐 지하수라든지 요 토지 아예 부합입니다. 요 지하수, 그다음에 온천수.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수라든지 온천수, 그다음에 토지에 있는 뭐 광물입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요. 광물입니다. 광물 등은 뭐 포락지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상 2단이다, 아니다입니다. 여기는 중개 대상이 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중개상을 찾아보세요. 박스 문제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꼭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형태도 꼭 정해놨습니다. 내용물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포락지가 이제 포락지. 우리가 보통 위에서 뚝 떨어지면 낙상 그럽니다. 떨어진 토지가 바로 뭐라고요? 포락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천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뚝 이렇게 떨어지더니 바로 뭐가요? 수면 밑으로 이제 이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입니다. 뚝 떨어져서 낙상했잖아요. 그런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포락지. 그러니까 하천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개상 이다 아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포락지는 중개상이 아니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성토. 이 성토라는 게 무성하게입니다. 성덕입니다. 뭐 한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성하게 이제 뭐가 쌓였다고요? 흙이 쌓였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성토. 절대 반대입니다. 끊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물은 다 빠졌을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땅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물은 다 빠졌네요. 자, 그럼 이제 토지로 이렇게 보이긴 할 건데 한 번 하천은 뭐라고요? 영원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성토대 이렇게 성토대 모두요 포락지도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성토된 포락지도 여기는 중개상 2단이다. 그것도 하천입니다. 써먹을 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정도면은 토지에서도 아주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이 정리하시면 아예 안 됩니다. 머리만 아플 정도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 건축물 정말 토지하고 건축물 이제 요즘은 요 정도로 그냥 딱 시험 문제 더 이상 그냥 인목 쪽은 나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거의 그냥 안 나올 정도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가 이제 건축물이고요. 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겠죠. 건축물.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그 건축물 외에 이제 그 밖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괜히 힌트만 주고 있는데 토지에 뭐라고요? 정착물. 그냥 정착물을 해야 되는데 토지의 그 밖에 토지에 뭐라고요? 정착물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중개 대상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리고 뭐 건축물 외에 이제 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예 뭐 미분류 과시됐건 농작물 됐건 정착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말고는 뭐가 아니라고요? 중개상물이 아예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이제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게 장내 건물, 이렇게 장내 건물. 근데 이 장내 건물에서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은 매년 시험 문제 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무 가면 입주권, 분양권 중개할 겁니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내 건물에서 이제 입주권, 자, 입주권입니다. 자, 먼저 당첨 아직 안 됐고요.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계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될 수 있으니까 아직 당첨도 안 됐다는 겁니다. 선정될 수 있는 여기도 문장 아주 길게 줍니다. 또 읽어보라고 시간 빼앗으려고 이런 소리입니다. 선정될 수 있는 자, 그런 지위인데 그럼 이건 동호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도 없고 호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만입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부금. 자, 지금 이제 조금 명칭도 뭐 종합통장을 좀 달라졌을 건데 이렇게 이제 선정될 수 있는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계입니다. 입주 예정자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중개상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아까 대토권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겁니다. 투기나 조장하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는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3년이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증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분양권. 자, 누구 이제 분양권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할 건데 세법에서 막 입주권, 분양권 막 같이 쓰기도 할 건데 그리고 형태가 좀 다르긴 할 건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재건축에서는 입주권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만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돼요. 근데 여기는 청약 저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재건축의 입주권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분양권은 당첨이 이미 됐고요. 그리고 사업 주체하고 계약 체결도 됐습니다. 동의나 그리고 뭐가요? 호수가 이미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수가 지정돼 있다. 나 분양권이 있다. 아파트 받았다. 이런 거는 뭐 계약서도 있을 겁니다.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는 뭐라고요? 건물. 이건 건물이라는 겁니다. 장내 건물. 요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요건 중개가 된다입니다. 요거는 중개상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얘를 안 된다. 자꾸 된다고 하니까 얘를 된다. 그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입니다. 매년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자주 나옵니다.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집합 건물도 뭐 당연히 중개사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등기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무허가 건물 여기도 최근에 계속 안 나온다 했더니 또 나왔네요. 무허가 건물. 건물을 꼭 등기를 하라는 것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187조가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면 그 행위로 소유권을 줍니다. 나중에 등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딱 끝까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나중에.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도 여기는 중개대상 해당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등기 안 하고 막 탈세를 조장하고 그런 문제가 될 건데 아니요. 여기는 중개가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등기하면 돼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하면서 이렇게 매매하면서 그러면 이제 186조가 적용입니다. 186 그리고 187 건축행위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해요. 아까 187조 계획입니다. 그 아래 조문, 자, 민법에서 186, 187 아주 뭐 중요한 조문이라고 민법 교수님이 맨날 얘기해 주실 겁니다. 아주 귀에서 피날 정도로 얘기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6조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매매하면서 뭐 할까요? 등기하네요. 세금 내네요. 자, 그러니까 잠시 봐줄게.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아예 등기 없이 매매, 중개하면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투기 조장으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등기하겠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또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항상 아주 단골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세차장 구조물. 요 세차장 구조물 같은 것은 꼭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차장 게임입니다. 요 세차장에 자,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에 안 나오고 건너뛰긴 했는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됐네요. 게임입니다. 하여튼 대토권, 세차장, 구조물, 그리고 권리금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매년 단골 문제입니다. 세차장 자, 구조물은 자, 먼저 자, 우리 세차장 구조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차할 때. 자, 아예 그냥 못 봤으면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져 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유리, 뭐 벽 같은 경우도 그냥 유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천막으로 둘러져 쌓여있지 위에 벽이 있고 그러면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합니다. 아주 고가의 차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세차장 구조물은 자, 이동 해체도 아주 간단하고요. 이동도 가능하고 해체. 우리 건축물이 쉽게 해체가 되니까 해체도 쉽고 그리고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져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막 등으로 이렇게 천막 등으로 요거 아주 여러 줄 써줍니다. 천막 등으로 둘러져 쌓여 있는 그런 구조물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건축물하고는 달라요, 여기입니다. 정착물인 건축물하고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막 등은 한마디로 이제 중개상이다 아니다. 꼭 우리 시험 문제는 박스에 있을 거니까 요거는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아니면요 이거 주거라고 거래해도 뭐 3억으로 거래하고 5천으로 거래하고 1억으로 거래해도 거기다 0.9 때립니까? 0.9 받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애초부터 이제 보수 못 받는 것들이니까 컨설팅 비슷하게 해서 보수를 요구하고 그리고 보수를 받아야지 요거 거래했다고 보수 내놓으세요. 손바닥만 아주 뒤지게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 중개상이 뭐다? 아니다. 그럽니다.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이 아니네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명인 방법. 나중에 우리 명인 방법 자세히 보실 건데요. 명인 방법을 갖춘 자, 바로 이제 수목 말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그리고 아직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미분리의 과실 그렇습니다. 개론에서도 배울 겁니다. 미분리 따지 않는 거를 미분리라고 합니다. 과실 나무 열매 저기 괜히 사고 치고 뭐 실수하는 것들을 과실 그렇게 얘기할 건데 괜히 민법에서 고의과실할 겁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럴 때도 과실이 나오긴 할 건데 알았다가 이제 고의가 될 거고요. 알 수 있었다 그다 칠칠 맞아가고 몰랐다. 이런 게 바로 과실일 건데 그 과실이 아예 아니란 겁니다. 나무 열매를 바로 과실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가 쭉 있을 건데요. 나무에 뭐 한다고요? 달려 있는 그러니까 뭐 사과나무 열매라든지 감나무라든지 무슨 배라든지 그입니다. 이게 바로 미분리의 뭐라고요? 과실.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그 나무는 되는데요. 수목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미분리의 과실. 이 과실만큼은 중개상 된다 안 된다. 사과나무 열매, 배나무 열매, 그리고 감나무 열매, 감 이런 것들은 중개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상 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중개상 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기 나름일 건데요. 대신에 이제 우리 임목에서도 한번 보긴 할 건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나무만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 괜히 자꾸 명인방법 얘기 나온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수목도 안 된다? 아니요. 수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수목은
중개대상에 뭐한다 들어간다. 요건 들어간다. 박스에 있었을 때 중개대상물 찾아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출연 내시라는 겁니다. 기억디귿 막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명인 방법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새끼를 좀 둘러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목차를 좀 세울 겁니다. 자, 이 나무 주인은 누구다? 누군 누구? 뭐 홍길동이네, 이몽룡이네. 해서 이제 나무 주인 누구다라고 이제 하는 게 바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무가 좀 아프긴 할 건데 여기다 이제 껍질을 벗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나무 술권자 누구? 이렇게 이제 뭐 이거 뭐 묵서라고도 하던데 요거 이제 나무에다 이름 쓰는 거 이런 게 바로 명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보면은 누구든지 나무주인 홍길동이네 이몽룡이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과나무 주인은 누구네요? 그러니까 나무 주인은 누구네요? 나무 주인 누구네요? 이건 되는데 근데 사과나무 주인은 누구네요? 감나무 주인은 누구네요? 배나무 주인은 누구네요? 중개상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오해 마실 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 목도, 미분리 과실도 부동산까지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꾸 법령 선생은 달리 얘기하던데요. 그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까지는 인정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그럽니다. 오해 정말 없으셔야 됩니다. 중개상물은 아니다. 우리도 부동산까지는 인정합니다. 이거 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토지 아니잖아요. 건축물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착물이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럽니다. 뭐 이거 뭐 다 베고 그럴 거니까 그럽니다. 근데 수목은 계속 있잖아요. 그럽니다. 뭐 감나무도 계속 붙어 있습니까? 까치가 다 먹을 건데 다 떨어질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간 불안해서 안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목은 돼요. 중개상이 됩니다. 부동산도 맞고 그다음에 중개상물도 맞고 부동산은 맞는데 중개상물은 아니고 그입니다. 아니고 잘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농작물을 한번 해볼까요? 농작물. 요 농작물 같으면은 농작물은 이제 그리고 수확기 꼭 접어드려야 됩니다. 수확기 씨만 뿌렸다고가 아니요. 수확기에 접어드렸고 그리고 토지는 갑인데 그리고 누가요? 을이. 자, 토지 소유권자는 갑인데 을이 여기는 농작물을 재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확기 접어들었을 때 을한테 소유권. 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까지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근데 중개상물 인하고개입니다. 요걸 병에게 팔 수 있는 중개상물 인하고입니다. 우리 정의라는 개혁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상물은 아니다. 요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견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개상물은 여기는 아니다. 자, 부동산까지는 인정하는데 중개상물은 아니다. 자꾸 헷갈리시면 정말 안 됩니다. 부동산은 인정해요. 부동산이라고는 인정하는데 경작자한테 소유권이라고 인정되는데 자, 거기까지는 다 우리 법령에서도 다 근거는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중개상물은 아니다라고 꼭 견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볼 게 이제 여섯 번째 아마 이제 오히려 이런 입주권 분양권이 정말 더 중요해야 되는데 오히려 압도적으로 또 여기는 정말 매년 나올 정도로 바로 권리금. 요 권리금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꼭 권리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꼭 어렵게 합니다. 뭐 장소적인 이익대가, 장소적인 이익대가 정말 목이 좋으니까 도로변에 딱 나왔잖아요. 이 건물이 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는 게 바로 뭐라고 권리금, 보증금 아닙니다. 권리금 그입니다. 권리금 뭐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뭐 처음에 들어왔을 때 1,000만 원. 영업 워낙 잘하다 보니까요. 막 골목 식당 정도 되다 보니까 권리금이 5천 되네요. 정말 심한 막 1억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부르는 게 가. 이게 바로 권리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고 나가는 게 바로 권리금. 임대인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입니다. 장소적인 뭐요? 이게 될까? 그리고 시설 비품입니다. 밥상, 책상 이런 겁니다. 시설 비품, 냉장고입니다. 비품.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라고 해서 이제 뭐 영업을 어떻게 잘하는지 바로 영업상 노하우. 그리고 장래 전망이라든지 고객입니다. 여러 가지 아주 자세히 써지는 않고 이 정도에서 딱 나오긴 할 건데 시설 비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비품은 10이라고 합니다. 머리끈에 잡는 그 12 말고 요거 시설 비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망, 고객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권리금.
요 권리금도 중개사항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개 대상은 아니래요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중개상 자체가 여기는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게 바로 권리금. 정말 권리금은 시험 문제 가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자주 언급되던 토지하고 건축물 이 정도면 충분할 정도니까 여기서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